2025년 말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해 동안 최악의 패배자였던 섹터가 갑자기 한 주 만에 최대 승자가 된 거죠. 자, 오늘 이 현상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25년 연말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내내 바닥을 기던 분야가 갑자기 한 주 만에 최고의 승자가 됐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마지막 시장 상황을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르긴 했는데 다른 분야들은 완전히 제각각이었거든요. 시장 전체에 어떤 뚜렷한 방향성 같은 게 전혀 안 보였어요. 말 그대로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자, 바로 이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두 분야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DPIN과 게이밍 섹터였어요. 여기서 DPIN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죠. 아무튼 바로 이 두 분야가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놀랍습니다. DPIN이 단 한 주 만에 무려 13.1%, 게이밍은 12.6%나 급등했어요. 다른 분야들이 다들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이 두 분야만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미스터리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연간 성과를 한번 볼까요? 와, 이 두 분야 2025년 한 해 동안 80% 가까이 폭락했던,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시장의 패자였단 말이죠. 그랬던 섹터가 갑자기 승자로 돌변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반등이 그냥 온 건 아니고요. 특정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걸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DPIN 분야에서는요. 탈중앙화 저장 공간 서비스인 파일코인, 그리고 분산형 그래픽 렌더링 네트워크인 렌더가 확 치고 올라왔고요. 게이밍 쪽에서는 이뮤터블렉스가 거의 혼자서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오른 건가?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오히려 떨어진 분야들을 보면 이 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이 미스터리가 얼마나 더 깊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조, 이게 핵심입니다. 디핀이랑 게이밍이 10% 넘게 폭등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더리움 확장성을 돕는 레이어2 그리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 분야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이건 완벽한 디커플링이죠. 따로 노는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같은 섹터 아니어서도 성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자, 레이어2 섹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MNT랑 제라 같은 토큰들은 5% 넘게 떨어졌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은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게 정말 같은 섹터가 맞나 싶을 정도의 차이죠. 보셨죠? 이렇게 표면에 드러난 숫자만 봐서는 도저히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4가지 핵심 트렌드를 분석해서 진짜 단서를 찾아보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에요. 이제 시장이 그냥 오를 때 확 먹고 빠지는 그런 변동성 큰 투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이걸 찾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뉴트럴 같은 프로젝트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이 친구들이 하는 걸 쉽게 말하면 기관들끼리 하는 장외 거래에서 생기는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를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경제적 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지켜줄 수 있는 깊고 넓은 성벽 같은 게 뭐냐?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콜라리스 펀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이제 진짜 경쟁력은 캐시백 뿌리고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자는 바로 핵심 기술, 즉 인프라를 소유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금융 접근 라이센스라던가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유동성, 다른 시스템과의 깊은 연동 같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죠. 세 번째 단서는 상호 용용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예전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섬들 같았다면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소통하고 자산을 주고받는 게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레이어 제로 같은 기술들이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를 정말 아무런 장벽 없이 물 흐르듯이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자본이 수요가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팍팍 이동하니까 이제 금융이라는 게 무슨 딱딱한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소프트웨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서입니다. 2025년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러티브의 과속이었어요. 반짝 유행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타올랐다가 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건 결국 진짜 실용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이 바로 이런 하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반짝 유행의 연속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와 하고 자본이랑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조금 지나서 신선함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계속 겪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타이거 리서치가 말했듯이 반짝하는 하이프는 결국 사라지지만 진짜 가치는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결제 시스템처럼 암호화폐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즉 진짜 쓸모가 있는 곳에서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네 가지 트렌드를 연결해보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요. 단기 투기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화려한 마케팅에서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로, 서로 단절된 섬들에서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프에서 진짜 실용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왜 한 해 내내 바닥을 치던 디파인과 게이밍이 갑자기 반등했을까요? 그건 그냥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반등은 바로 시장이 이제 실체가 있는 인프라와 쓸모 있는 사용 사례에 진짜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는 이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렇게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암호화폐의 중심이 뜬구름 잡는 하이프에서 단단한 인프라로 옮겨가는 지금, 진짜 가치는 다음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분야 혁신의 다음 챕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